계속해서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러시아 본토 군사시설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드론 공습을 받았습니다. 연이틀 이어진 공습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다시 핵전쟁 위협을 하고 나섰는데요. 확전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김기수 특파원이 전합니다. 지난 5일 아침 6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있는 군 비행장 2곳이 드론의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것으로 해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드론이 떨어진 곳은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에서 약 480km 정도 떨어진 랴잔, 그리고 약 720km 거리의 엥겔스 군사 비행장입니다. 이 비행장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 폭격기 등 다수의 항공기가 있었고 일부가 손상됐다고 러시아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이라고 단언했습니다. Киевским режимом в целях выведения из строя российских самолетов дальней авиации были совершены попытки нанесения ударов реактивными беспилотными летательными аппаратами совет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 военным аэродромам Дягилева в Ряза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Энгельс Саратовской области.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군사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은 건 전쟁 발발 이후 처음. 이 정도라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500km 정도 떨어진 모스크바도 드론 공격 사정권입니다. Украинским режимом линия на продолжение таких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х актов, конечно, это является фактором опасности. И, конечно, он учитывается и принимаются необходимые меры. 러시아 본토 공습은 다음 날인 6일에도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접경 쿠르스크 지역 비행장이 공격용 드론의 공습을 받은 겁니다. 연이틀 이어진 본토의 군시설 공격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핵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또다시 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Мы никому наше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не передавали, не передаем, но, естественно, своих союзников будем защищать всеми имеющимися у нас средствами, если это потребуется. 핵무기는 방어 수단이자 잠재적 반격 수단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위협을 가하는 쪽은 서방이라고 반격했습니다. 러시아의 핵 위협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토가 공격당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서방은 러시아 본토 공격의 확전을 우려하면서도 러시아의 발언이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We think any other rhetoric, whether it is nuclear saber rattling or even raising the specter of the use of tactical nuclear weapons, it's something that is irresponsible, it is dangerous. 본토 공격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성 공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드론 공격 직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70여 발의 미사일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자포리자 지역에서만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한 달 전 우크라이나가 되찾은 남부 전략 요충지 헤르손에도 러시아의 공격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글로벌 통신원 테티아나 씨는 헤르손 주민들이 황폐화된 도시에서 생존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6개월 만에 운행이 재개된 열차에 몸을 싣고 수도 키이우로 피난길을 재촉했습니다. 수도 키이우의 공습경보 사이렌은 이미 일상입니다.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시민들은 지하철역으로 들어가 몸을 피합니다. Ми бачимо, що Росія, вона підбирає час найкращий для атаки, для того, щоб нам було складніше пережити все, що відбувається зараз. 최악의 시기, 겨울이 닥쳤습니다. 전쟁과 혹한 속에서 힘겹게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민 쉼터는 큰 위안입니다. 인터넷을 쓸 수 있고 휴대전화 충전에 따뜻한 차 한 잔도 마실 수 있습니다. Бо ще в жовтні з першими ракетними ударами, такими серйозними, коли була пошкоджена велика частина об'єктів критичної інфраструктури, і ми розуміли, що зима буде важкою, то ми започаткували такий проєкт.
러시아 본토가 첫 드론 공격을 받은 날, 푸틴 대통령은 직접 차를 몰고 복구 중인 크림대교를 찾았습니다. 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보급로에서 건재를 과시하며 전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겁니다. 전쟁 발발 벌써 10개월째. 끝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부인하고 있지만 내년 1월 최대 70만 명을 징집하는 2차 동원령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상황. 잠시 높아졌던 협상 기대감은 온데간데 없는데 혹독한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베를린에서 김규수입니다. 네, 최근에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유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이게 러시아 경제 제재의 일환이겠죠. 네, 지난 5일에 시작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게 네. 사실 그 전주였던 2일에 러시아산 원유는 1배럴에 63달러에 거래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격 상한제가 60달러가 됐다는 게 큰 차이가 없는 데다가 그러네요. 지금 러시아 정부에서 밝힌 생산 비용이 1배럴에 40달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전히 남는 장사거든요. 네네. 게다가 이참에 중국에서는 러시아산 원유를 더 사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타격을 받는 게 혹시 세계 원유 시장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유럽연합이 10월에 이 하루 평균 140만 배럴 러시아산 원유를 샀었는데 이게 중동으로 다 몰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한 시장에 다 의존을 하게 되면 작은 충격에도 유가가 요동치는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이게 약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글로벌 경제에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푸틴 대통령은 유가 상한제에 참여하는 국가에게는 원유 수출을 하지 않겠다. 또한 필요하다면 원유 생산 감축까지 불사하겠다는 위협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네. 이 세계 최대 에너지 수출국인 러시아가 이 석유 생산을 감소할 경우 이 에너지 가격이 전쟁 초기처럼 또다시 폭등할 것이고 따라서 EU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을 푸틴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도 EU 국가들이 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서 촉발된 인플레이션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고 이 지역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3.1%, 내년도에는 0.5%로 가장 빠르게 둔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따라서 과연 글로벌 경제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고 러시아만 제재할 수 있을지 과연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